안녕하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무수히 많은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로 이루어져 있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흔히 실패라고 생각하며 종종 좌절감과 함께 그 경험을 회피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과연 실패는 그저 부정적인 경험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과 발전은 바로 이 실패의 순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들에게 실패 경험을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원자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실패라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로부터 겸허하게 배우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귀한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어느 마케팅팀이 야심차게 기획하고 실행했던 SNS 캠페인이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명백한 실패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팀은 단순히 좌절하거나 서로를 탓하는 대신 실패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캠페인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 타겟 고객층에 대한 이해 부족과 콘텐츠 전략의 미흡함이 주요 문제였음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팀원들은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더욱 정교하고 세분화된 타겟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학습을 바탕으로 다음 캠페인에서는 이전의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의 개선을 넘어 팀 전체의 문제 해결 역량과 전문성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우리에게 자신 혹은 조직의 약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인지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얻는 통찰과 경험은 종종 우리를 더 강인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한 더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값진 교훈을 안겨줍니다. 물론 우리는 가능하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실패나 좌절을 동기요인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가 늦게 오고 택시가 잡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빨리 움직이며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골프를 하다 스윙이 실패하면 다음 샷에서는 집중하여 어찌하든 이를 만회하려고 애쓰지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패나 좌절은 힘들지만 이득이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을 통해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한 쇼펜하우어의 말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의 실패나 좌절이 좀 크다고 여겨져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음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14년 12월 5일 어네스트 세클턴이 이끄는 27명의 영국 탐험대가 탄 인듀어런스호는 남극 대륙 횡단을 목적으로 남빙양에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닻을 올리고 기세 좋게 출발했지요. 그들은 최초로 남극 대륙을 육로로 횡단하겠다는 야심이 충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남극의 부빙에 막혀 난파해버립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식량과 보급품 부족으로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던져지죠. 탐험대장 셰클턴은 조난 후 가장 먼저 자신에게 보급되는 특식을 없애고 먹을 것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몫을 대원들과 공평하게 나누었지요. 대원 중 뒤처진 사람이 생겼을 때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구출에 나섰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항상 맨 앞에 나섰습니다. 대원들에게 다양한 게임과 운동을 제안하거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무를 주고 바쁘게 생활하게 함으로써 절망할 틈을 주지 않았지요. 물론 탐험대가 출발 당시 설정한 목표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된 목표를 폐기하고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욕망이 일어나자 그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갇혀있던 얼음덩어리가 표류하자 구조를 요청할 선발대를 구성하였고, 구명보트 한 척에 의지한 선발대는 목숨을 건 항해 끝에 1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남극 대륙 끝자락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도끼 하나와 밧줄에 의지하여 해발 3000m의 빙산을 오르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36시간을 자지도 않고 걸어 마침내 사람이 있는 곳에 도착해 구조 요청을 한 것이죠. 1916년 10월 8일 남극에 고립된 634일간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28명의 대원 모두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민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셰클턴과 탐험대원들을 열렬히 환영했지요. 비록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전원 살아남아 귀환한다는 새로운 욕망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로 불립니다. 이러한 실패는 더 효과적인 학습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학습은 외부에서 성공적인 기운을 주입하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두운 부분이나 그림자로부터 배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두운 부분,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나 그림자,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부분을 만났을 때 이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모습일까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황을 참회록에서 고백하였지요. 그는 자신이 소위 극장의 즐거움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극장에서는 무희들이 현란한 춤을 추고 자극적인 각종 연극이 공연되었다지요. 그는 어린 나이에 한 여인과 동거해 아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세상 유혹 속에 몸을 맡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황 속의 답을 얻고자 만이교에 심취하기도 했고 파우스트를 찾아 자신의 고민을 해결받고 싶어 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결국 빛과 어두움의 문제는 빛을 밝히면 어두움은 절로 사라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그는 그 빛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는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고 결국 그의 회심은 그를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자가 되게 했고 서방교회의 아버지로서 그의 사상은 중세시대를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숨기고 싶은 약점, 깊은 불안감,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와 같은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그림자들은 때때로 우리를 짓누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포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발표 불안은 그의 어두운 부분 중 하나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깊은 두려움에 용기를 내어 정면으로 맞서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발표 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규모 모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고통스럽고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말이 엉키고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불안감이라는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단순히 발표를 능숙하게 잘하게 되는 것을 넘어 내면에 깊이 자리한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 능력은 삶의 다른 다양한 영역에서도 커다란 자신감과 높은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단순히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존재하기에 생겨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두운 부분 또한 자기 존재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과 성장에 대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팀 프로젝트나 다양한 형태의 협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종종 관계의 단절이나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원 간의 심각한 의견 차이, 정보 공유의 부족, 상호 간의 오해 등은 프로젝트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팀워크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죠. 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팀에서 팀원 간의 잦은 의견 충돌과 비효율적인 소통으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팀 분위기가 가라앉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팀 리더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나 개개인의 역량 부족에만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이 팀원들 간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과 신뢰 부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리더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팀원들과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위에서 지시하는 권위적인 리더십 대신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간 정기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모든 팀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팀원들은 점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소통은 훨씬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팀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팀원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을 넘어 효과적인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관계적 측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오해는 우리에게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소통의 과정이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갈등 해결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관계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습니다. 이처럼 실패나 좌절, 어두운 부분과 그림자,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소통은 각각 독립적인 요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총체적인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원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그것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숨겨진 내면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고 더욱 온전하고 균형 잡힌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호작용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고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더 넓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시 넘어지는 것은 진정한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실패와 어두운 부분, 그리고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소중한 성장의 씨앗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JSHRTV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